봉사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학원 사장님이시거든요. 이제 보통 상담, 그다음에 뭐 공입, 대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대부분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앞부분은 사장님께 설명해 주시고 학교별 자세한 특징이 들어갈 때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이름은 정이라고 하고요. 다른 전 학원들에서는 거의 특목이랑 대입 쪽 그쪽으로만 진학하고 그 반 학생들만 가르치고 여기서는 입시 상담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더우셔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2개 켰는데 그거 뭐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통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공부 집중을 잘하는 나라가 북유럽입니다. 왜냐면은 추우면 추울수록 공부를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음료수랑 과자를 같이 들렸는데 사실은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집중력이 엄청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셔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졸리실 거예요. 근데 음악 듣는 거는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더 돼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클래식 같은 거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권장하니까 아이들이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하면 뭐 헤비메탈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추워도 조금 참으셔서 너무 추우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계속 혹시나 더우신 분들이 있으셨으니까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보입 설명회를 바로 들어가면요. 일단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보입 특목고를 가는 이유가 고등학교를 잘 가잖아요. 결국엔 대학교를 잘 가잖아요. 근데 이게 특목고랑 대학교랑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입시에서 어떻게 더 유리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교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시, 수시 했을 때 이제는 정시보다는 아무래도 수시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에 갈 때쯤이면은 거의가 수시로 학교를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2018년부터는 이번 연도는 아닌데 2018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학교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니까 이게 과연 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요. 그냥 간단하게 평가만 보면은 애들의 수능 성적도 보긴 봐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처음에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내신을 잘 본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신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내신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 이 학생부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추천서 이거를 통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해서 그래 우리가 너 받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 면접을 보게 돼서 바로 그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점수만 좋아서 대학을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 PR,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서 뭘 이뤄내겠다 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 추천서라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썼을 때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썼는데 추천서는 학교 선생님은 얘에 대해서 말이 달라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받질 않는 거예요. 정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 두 개가 과연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분은 점수가 중요한 게 이걸 학교 내신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위를 차지해서 내가 1등급 1등이니까 이 학교 당연히 되겠지.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가 어느 정도 기본 요건만 되면 돼. 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와 면접이죠. 그러고 나서 합격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수능 최저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너가 수능 공부는 했겠지 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뭐 1등급은 아니더라도 3등급 밑으로는 떨어지지 마라 라고 해서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저희가 또 그때 뭐 이런 자리가 있던가 아니면 저희가 자료가 들여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과정을 보시면 요 세 가지와 면접이 특목고 가는 과정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특목고에 가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그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다시 잘 설명해 드리면은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자기주도 학습 전형 어떤 게 좋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좀 곤충 뭐야 벌레야 이 학원은 막 벌레 소개시켜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2015년에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당장은 아니고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일본의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데 편의점마다가 어머니들도 편의점에서 라면 드셔보세요. 새벽에 아버지분들이나 이렇게 딱 주면은
곤충이나 벌레가 끼잖아요. 여름에 특히 많이. 그런데 딱 보면서 아 여긴 참 벌레가 많다. 밤인가 보다. 여름이다 딱 끝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편의점마다 왜 벌레가 다르지? 왜 어떤 편의점은 벌레가 많은데 이 편의점 벌레가 별로 없지? 그래서 편의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채집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일본에 있는 로손, 그 다음에 K마트 이렇게 살폈더니만 K마트만 150종류에 넘은 벌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만 형광등이 레드등에 따라서 레드등도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 학생이 자기 중학교 학습 체험 거기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쌤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중학생이 할 게 아니다. 솔직히 저희가 볼 때 업무한 거잖아요. 공부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편의점에서 벌레나 잡으러 다닌 건데. 그래가지고 이걸 딱 모두 모아서 그 학교 선생님을 또 놀래가지고 지역 협회에 발표를 한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만 대학들도 난리가 난 거죠. 중학생이 이런 걸 벌써 하냐고 해가지고 곤충협회랑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이랑 이제 협의를 이뤄가지고 결국은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와세다 대학에 가게 됐어요. 와세다 대학 하면은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저희 서울대 해도 와세다 대학이랑 비교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다 됐는데 이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이라는 건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탐구 활동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본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춘천고 어딘지 모르시죠? 되게 좋지 않은 학교예요. 춘천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차석호라는 학생이 있어요. 차석호라는 학생이 이름도 말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삼맹도리 거저리 유충의 주성 및 생태를 통한 배마디 끝 형질의 이해라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 학생이 1년 동안 학기 동안 고3이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하셨겠어요? 이게 속된 말로 돌았나? 네, XS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벌레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발표를 했더니만 연세대학교에서 이 학생은 정말로 가능성 있는 학교구나. 성적뿐만이 아니라 연구나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뽑아가겠다 해가지고 그땐 입학사정관제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내신이 7천고에서도 7등급 1등밖에 안 돼가지고 지방대조차도 못 갈 정도인데 연세대에서 입학사정관제 특채로 꼭 갔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성적뿐만이 아니라 가능성, 그리고 탐구, 끈기, 인내 모든 걸 다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안 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동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나르기 위해서는 몇 번을 퍼야 되는가? 이거 저희 어릴 때 어머니들 어릴 때나 저 어릴 때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을 파야 될까요? 동아리 물을 풀려면 이런 거 잘 푸는 학생들은 또 따로 있어요. 답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동해가 한 바가지 다 들어가는 바가지면 한 번이면 되고 반만 들어가는 바가지면 두 번이겠죠. 그렇죠? 말장난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바로 창의적인, 논리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기만성형이에요. 대기만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곧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바가지로 동해가 한 바가지 다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그릇의 크기를 만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바가지가 좋은지 이렇게 따라하는데 바가지를 크게 만들시 이렇게 어머니들도 바로 성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좀 생각하셔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생들한테도 다그치기보다는 이 학생이 연구하고 이제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쉽게 찾아보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을 드실 때 어떻게 비비세요 다들? 비닐을 이렇게 랩으로 젓가락으로 까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비비되니까 그렇죠. 어머니 창의성 좋으시네요. 그냥 이렇게 짜장면을 두고 이렇게 불지만 않았으면 흔들면 돼요 그 안에서.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이 아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얘가 엉뚱하지만 좀 창의성 있구나라는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학생들이나 학원에 맡길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잘 키워주시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꼭 학생들이랑 얘기를 잘 나눠보시고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나눠보셔야지만 이게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창의성이라던가 뭐 논리력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못 키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이제 자기주도 탁지중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선발 추천학교에서 입학에 사용되는 거여서 아까 말씀드렸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은데 이름은 좀 달라요. 자기소개서랑 학생부랑 추천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학교 이 학생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럼 그 학교에 제출하면은 면접을 보겠죠. 근데 면접의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1단계가 내신 성적, 아까 말씀드린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출결. 내신 성적에서 총점이 있으면 출결로 인해서 거기서 감점을 합니다. 감점을 해가지고 이 학생은 조금씩 점수가 깎이는구나 라는 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만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출결 활동, 그 다음에 교과 외 봉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로 어떻게 계획을 잡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에서 일정 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명을 뽑는다, 100명을 뽑는다 하면 거기서 2.5배나 3배 정도를 뽑습니다. 미리 그렇게 뽑아서 이제 서류를 다 검토하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일정 배수는 2.5배에서 3배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요즘 조금씩 늘리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가 사실 옛날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학교 때보다는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이 이 학교보다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우수한 학생들을. 그러면은 더 가능성 많은 학생들 더 많이 뽑겠다 가지고 배수를 지금은 늘리는 추세입니다. 늘려서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학생을 찾겠다. 그리고 또 옛날과 몇 년 전과는 달리 교과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해당 과목만 보고 모든 걸 서류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진짜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면접을 많이 봐서 신축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압박 면접이라든가 별의별 면접을 다 보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점수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될지 실제로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배수는 늘리는 추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작성 요령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꿈갖기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내가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입학 후 활동 계획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보셔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오시는 분 이게 나중에 프린트물만 받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는 오시는 분들을 이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후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거 외에 인성 영역,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린이집에 불우하는 이웃이라든가 거기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인성 영역에서 그런 봉사 활동을 했다는데 그게 우리 학교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놓고 물어봐요, 면접에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딱 쓸 때 조심해야 할 게 이따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면 면접이 대부분 이제 이원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해주시지만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쓸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꽃집이라고 하잖아요. 꽃집에 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활동했습니다. 딱 하면은 만약 이걸로 외국어고 안양외고 이런 데 지원했다. 그럼 안양외고서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그게 우리 학교 올려놓은 것과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딱 봤을 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외국어고랑. 그렇죠? 자사고나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우리 학교냐? 라는 것처럼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셔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이제 분량도 아주 PR을 좀 딱 정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였는데 띄어쓰기를 이제 제외했어요. 작년부터. 띄어쓰기를 제외해서 1500자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400자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여기 잘 안 적혔지만 이제 핸드아웃에 적혔는데 교사 추천서도 훨씬 더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 PR, 정말로 자기 PR 시대가 온 거예요. 학생들도. 이제 사례 선정하기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학습 관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도움 내용, 과업별 학습 정리, 약점 극복, 지원 동기,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견학해봤냐, 입시 정보 습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와가지고 어떤 성명에서 동아리 활동, 뭐 댄스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가 댄스 동아리 있어서 댄스 동아리에 참가했습니다. 그럼 댄스 동아리에 참가해서 이 선배들이 이런 했고 이 학교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학과랑 상관없지만 이런 게 참 재밌었고 선배들이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건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동아리까지 찾아와서 관심을 가질 정도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주위에 뭐 아는 학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활동 계획 및 진로 계획은 교내에서 교회모, 진로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 직업 탐방, 키자니아라고 혹시 아세요, 어머니들?
초등학교 때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체험 훈련.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뭐 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부모님 직장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부모님 직장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소개 쓰는 순간 나중에 말씀드릴 예외 상황이 되고 그거는 또 조심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인성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이라든가 동아리 그 다음에 인성 관련 개인적인 에피소드 이런 게 있는 뭐 지하철에서 뭐 자리 양보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면접에서 물어보죠. 별거 아닌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 정말로 이렇게 물어봐요. 네, 좋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대부분 면접을 보면은 어른들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접 볼 때 상대방이 면접관 눈을 다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안내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면접관들은 눈을 안 봐요. 특히 용인 외부가 그래요. 용인 외대부가 면접관의 눈을 보라고 입학처장은 다 말하는데 실제 면접관들은 눈을 안 봐요. 학생들 눈을 안 봐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쓰기 어려운 건데 어머니들 되게 유해요. 어머니들 뭐랑 똑같냐면요. 화장이랑 똑같아요. 화장은 왜 하시는 겁니까?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은 극대화해서 설명하고 단점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쓰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에 부족했습니다. 단점이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단점을 알아서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극복했습니다. 이런 게 딱 어필하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게 극복이 되는구나. 이게 더 장점으로 할 수 있구나. 이 학생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어필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런 게 좀 더 강조가 돼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점이 이게 각종 인증 점수, 토익이나 토플이나 한국어 한증.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추가 점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교육 교육한다 해가지고 감점 산대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핸드아웃 이제부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라든가 뭐 각종 입상 대회, 그다음에 부모 친인척 사회 경제적 지위 남자는 내용. 특히 뭐 부모님이 법조계에서 일하십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학교들,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 대원중학교 출신입니다. 뭐 해서 우리 학교는 뭐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양초등학교는 저희 학교는 음악 악기를 하나씩 다룹니다. 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텐데 그게 0점 처리, 10점 감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보다는 내신보다는 면접이라든가 서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류를 통과했다는 건 이미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통과한 학생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은 2배, 3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떨어뜨린 학생들은 감점, 0점 받으면 끝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0점이니까 점수 없어요. 이건 떨어진 거야 100%. 그 다음에 뭐 10% 감점 당했다? 1점, 2점 차이로 합격이 갈리는데 이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비껴봐야 됩니다. 암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비껴나가기만 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토익 문제 404점 받았습니다. 빵점. 중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시대에 참가했습니다. 빵점. 어렸을 적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 2등 시험에서 최고 수준. 점수는 말 안 했지만 시험이라고 대놓고 말했죠. 그것도 감점 10%. 그 다음에 동부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법조계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배웠습니다. 뭐 삼성에서 일하시는 자부심을 가진 걸 보시고 저도 삼성에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다 감점 처리 대상이 돼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초안 작성은 작성 분량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학생들 자세하게 쓰게 하시고 추상적 표현, 미사여구 등은 지양하시고 화장도 너무 과하면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작성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저기 글씨 이상하고 처음에 답답하다고 해서 아우 답답해 그냥 하면서 말해봐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맞춤법 하나하나 띄어쓰기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이제 부족한 내용 먼저 빼는 게 아니에요. 분량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내용 먼저 첨삭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 뭐 합격생이라든가 주위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들 먼저 보셔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면서 글자 수랑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핸드아웃에 없었던 내용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넘겨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 왜 정기 후기냐면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 보입 전형 기본 계획이라고 학기 초에 3월이나 4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따라서 정기 모집과 후기 모집 나누는데 정기 앞 이제 일반고 10월 이전에 본 학교들의 정기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나 이제 나중에 자율공고 거기가 이제 후기 모집이라고 이렇게 딱 부분을 나눠줘요.
그래서 정기 모집은 영재학고, 특목고 이런 식으로 자사고, 후기 모집은 일반고, 자원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업계별 학교는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정기 모집을 하고 이제 나중에 12월에 후기 모집을 설명하니까 후기 모집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돼요. 오늘 차례는 이제 영재고와 과학고,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학교별 특징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영재고와 과학고는요. 영재고는 같은 이제 특목고인데 영재교육진흥법이 적용돼가지고 모든 학교랑 다릅니다. 같은 정기에서는 원래 지원할 수가 없어요. 과학고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입시가 다 완성되기 때문에 과학고 떨어져서 과학고가 됐어도 이제 외고나 다른 데 자사고 지원해야지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같은 정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시가 한 군데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합격하고 보면은 등록이 포기도 못해요. 그런데 영재고만 영재교육진흥법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했죠. 혹시 영재고 지원하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여기 없으시고. 영재고는 그것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또 광역시, 그 다음에 전국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정기학교 복수 지원 불가, 과거 외고 등 복수 지원 가능하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재고와 차이는 영재기반 특목고, 우리나라 8개가 있고요. 20개,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과학고는 고교가 있는, 그 학교가 있는 중3. 그 다음에 영재고는 영재교육법이기 때문에 지필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검사, 수학과 과학 볼 수 있고요. 영재캠프 1박 2일 해가지고 또 논리라든가 시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 평가할 수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정말 따르고요. 네, 영재고는 특징은 과학고보다 먼저 진행하고요. 전국 단위 선발, 공개 복수 지원 가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학년, 성별 제한 없이 전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지원해도 상관없어요. 영재고는. 물론 합격하긴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경험차 해가지고 뭐 1학년이나 3학년 했으면은 이게 자사고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민사고 같은 데 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3학년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재고는 서류가 이건 서류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학생부라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지필시험, 수학과학, 그 다음에 과학캠프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과학자로서 또는 수학자로서 해변력, 인성, 실험 설계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1박 2일 평가를 넣는데 딱 하나, 솔직히 뭐 국제고나 외고나 이제 자사고 할 때는 상관이 없으신데 한 군데 상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일고가 이제 하시는 분의 일반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만 북일고가 이제 1박 2일로 면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영재고 자기소개서 특징은 과학고 이제 경기과학과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독서활동이 있어요. 대부분 다 독서활동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서울대학교도 독서활동 필수 독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대학들이나 그런 거 다 하는데 모든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냥 대놓고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 라는 학교가 있어요. 특목고 중에. 왜냐면은 용인외대고 외대고 그러니까 학교 할 때는 설명을 들으시라도 이게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입시 요강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한 번 미리 발표하고 3개월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포함시킨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학과학 창의성 700자, 독서활동 500자, 졸업 후 사회기업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700자 꽤 많죠. 이런 거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하나고는 뭐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없는데 하나고는 너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거 관심 없다. 말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교별로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유현 선생님이 말씀해 줄 때 본인이나 학생이 관심 있는 학교는 주의 깊게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영재고는 뭐 지원 안 하시니까 관심 없을 텐데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울대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제일 좋은 한국경제 하면은 다 알아줘요. 우리나라 짱이구나. 이런 정말로. 근데 서울대보다 카이스트가 많아요. 왜 많냐면은 카이스트랑 한국경제랑 협약을 냈어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충분하게 다니고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너네 수능 안 봐도 돼. 입시에 부담 덜어줄게. 무조건 우리 학교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부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거에 힘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한국영재라든가 아니면 서울 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울대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가까이 있고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합격자들은 수능이 아닙니다. 영재고는 그 학교 성격상 수능을 못 봐요. 오로지 다 수시예요. 그러니까 그 서류와 면접으로만 다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죠. 이공계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럼 영재고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학고를 보시면 과학고는 일반고 입시 전에 학생 선발 자신이 속한 광역시 도에만 없다 하면은 다른 데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 후에는 등록 포기 불가. 이제부터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 같이 과학고랑 똑같기 때문에 동시 지원이 안 돼요. 과학고 인식 특징은요, 서류평가.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딱 하나 여기 늘어나는 게 있는데 교사 추천서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은 수학과 과학만 보고요. 그 다음에 면담이 또 있는데 소환 면담 해가지고 학생한테 학교에 와서 면담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뭐 경기국가고니까 경기국가고는 직접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이죠. 입학사정관이 학생 찾아가서 면담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전원 면담을 실시하니까 부분에서 알아주시면 되고 소집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면담 결과 통과자 과학고 소집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거에서는 뭐 수학과학 창의성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생 수학과학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창의성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뭐 솔직히 뭐 애플의 뭐 디자인 애플 아이폰도 뭐 창의성이 극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디자인만으로 어떻게 창의성을 평가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창의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의성 대신에 뭘 평가하느냐? 논리력.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삼성 입사시험이라든가 다른 입사시험 보면 창의성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리력 평가예요. 이 논리력 평가는 오로지 딱 하나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이라고 말하겠죠. 물론 수학이 이제 수학 논리가 아무래도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학이 제일 관련이 있지만 뭐 국어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도 조금씩 관련이 있지만 이거를 좀 풀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 논리력 그 다음에 창의성 이래서 수학 창의력이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좀 이것 때문에 좀 잘해야 되거든요. 과학고가 아닌 이상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논리력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수학, 과학만 봅니다. 그리고 학기는 4개 학기 이상, 4개 학기 이상 뭐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자유학기제가 있으면은 그럼 다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에 따라서 지원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방문면담, 소환면담, 기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가 조금 상천자예요. 많죠. 과학고가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과학과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사고보다 우리가 더 나아. 외고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 그러면 좀 자부심이 있어서 얘네들이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실질적인 분량의 300자 늘어도 총 3,000자 된다는 거. 과학고도 이제 보면 이제 설카포라는 건 이제 앞글자만 딴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국가고와 서울대, 카이스트. 아무래도 좀 이쪽이 많죠. 서울대 이쪽보다는.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시는 뺐는데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로 합격했다, 수시로 합격했다 이렇게 나올 때 수시는 100% 학교로 간 거고 정시는 대부분 재수생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문과 쪽 계열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과 하면은 제일 높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문과에선 법대, 이과에선 그렇죠. 의대, 치대, 한의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과학고나 영재고나 의치하는 다 배제합니다. 과학고는 그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영재고에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한꺼번에 하는데 영재고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얘네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치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치한이 우리가 영재고를 가면은 더 수준 있게 가르치니까 의대에 합격하기 좋지.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그런 학생들 많이 뽑고요. 그런데 영재학교에서 그게 취지에서 벗어나잖아요. 솔직하게. 과학인데. 왜 의치한을 가느냐 해가지고 혜택 제한을 걸었어요. 나라에서도 걸고 학교에서도 걸고. 너가 의치한 지원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는 너 속에서 안 써줘.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아예 안 써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럼 지원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의대에서 그거를 지원서가 없어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에서도 왜냐면 영재고가 제일로 인재니까 의대에서도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편법이 있고 그래? 너네 대학이 그렇게? 그럼 우리는 너 여태까지 다녔던 등록금 다 돌려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그렇게 압박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어떻게 해서든 가지마, 오지마, 올 생각하지마. 그것도 대놓고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의치하는 생각하시는 거면은 이제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보시면 서울대라든가 칼스랑 되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진성고등학교 서울대 우리 광명에서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성고등학교 서울대 몇 명? 5명 갔어요. 수시 4명? 어머니 입시 정보가 되게 빠듯하신데. 수시가 4명, 그 다음에 정시가 1명. 그 다음에 많이 보낸 데가 광명북고 5명. 수시가 3명, 그 다음에 정시가 1명.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시가 정시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요? 수시가 더 많죠. 이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롯이 학교의 능력이에요. 학생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우리 학교 이렇게 시험 봤습니다. 시험 점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어떻게 되겠다는 교사 출처서와 학생이 이렇게 있지만 학생 뭐 자기소개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면담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는 학교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야 돼요. 교사 출처서도 자기소개서도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똑같은 진성구가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진성구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광명북고랑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수시에서. 물론 광명북고가 과학 중점학교예요. 그렇죠? 과학 중점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교 능력만 보면 뭐야? 더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명북고가 훨씬 더 뛰어난 학교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광명북고 하면은 뭐 뛰어난 학생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면은 오로지 수시는 학교 능력이기 때문에 학교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뭐 비평준이니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자사고니까 자사고도 수시 능력이 굉장히 갈리거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특히 국제고 외고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재미로 저희 학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많이 보는 데가 다른 고등학교는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근데 2명 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저희 학원. 저희 학원이 2명 보냈어요. 이번에 서울대를. 물론 다 진성이긴 하지만 네. 다른 학교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들 뭐 수화라던가 이런 데는 한 명씩밖에 못 보냈으니까. 네. 잠깐 저희 자랑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제 어머니들 이제 관심 있으신 이제 국제고랑 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국제고와 외고는 차이가 국제전문 인재 양성, 그다음 외국어에 특화된 인재 양성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수업 과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선발관과 전공 학과과 학생 선발 이름이 다르고 뭐 날짜가 조금 다르고 해서 둘 다 지원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 군데만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경기도권이니까 광역이거든요. 그러니까 3군데밖에 없고 외고는 이렇게 있고요. 특목고, 국제고는 특목고에서 7개, 그 다음 외고는 31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교소재 중상, 자기주도 학생들 다 똑같죠. 근데 보시면은 국제고 지원 인원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1,700명, 그 다음에 여기도 10,000명. 쭉 늘다가 줄어들잖아요. 지원 인원이라는 건 나중에 경쟁률이랑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모집 인원도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한 학급당 20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이제 수시 체제로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학교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학교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능력 이제 수시 전환 체제로 학교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시에 맞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입시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특히 국제고가 많이 그랬어요. 국제고가 서울대를 진짜 저희 학원보다도 못 보내는 국제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론 안 할게요. 혹시 지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학교는 이제 그때 핸드아웃은 다 적어놨어요. 그냥. 네, 핸드아웃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학교들 때문에 보면은 딱 이렇게 잘하는 학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못 보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오로지 영어 성적만 보잖아요. 영어 성적만 봐서는 그 학생이 잘해요. 그런 학생들과 뽑은 거니까. 그런데 대학 입시에는 실패해요. 그리고 잘 못 보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를 지배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냥 수학을 지배하는 사람이 수학을 완벽하게 지배했다. 다른 과목 좀 딸려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왜? 금방 따르다 보니까. 근데 수학은 금방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불리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
대학을 많이 갈 때 특기자 전형, 외국어 전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대학에서 이걸 다 폐지하고 있어요. 특기자 전형 같은 거. 외국어 남들 다 하는 기분이잖아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어. 뭐 한두 명도 필요 없어.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과를 자체를. 특기자 전형 자체도, 과가 아니라 특기자 전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수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고는 좀 달라요. 네, 외고는 특히 우리 이제 경기도권에서 제일 좋은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좋죠. 수시 체제가 대원외고라든가 경기외고 이런 데는 수시 체제로 금방금방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아마 외고를 생각하시면은 뭐 경기외고라든가 안양외고라든가 또 다른 데 추천해 주는 거는 비밀로 일단 이건 선생님이 잘 추천해 주시죠. 교과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제고 사회 과목이 많죠. 사회 과목이 압도적으로 좋죠. 국제법이라든가 과 같은 게 국제학과, 국제법, 외교학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과목이 좀 치중돼 있고 외고는 수학, 과학을 배우긴 배워요. 근데 사회 쪽이 좀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과가 영어과, 일본어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수학이 일반고랑 비교하면 22% 더 높잖아요. 외고라고 해서 수학 자체를 안 배우진 않아요. 제한이 있을 뿐이 제한이 있고 이과반 편성이 안 될 뿐이지 수학을 안 배우기 때문에 뭐 잘할 거다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을 배우고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학을 따로 공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장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사교육을 붙이기도 해요. 많이. 과학도 좀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성취평가제예요.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만점에서 이제 감점. 아까 출결도 감점이었죠. 그렇죠? AA11에서 160점에서 감점에서 뭐 AA1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6점. 그러니까 2학년은 A, B, C, D 5개로 나누고요. 3학년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감점 제도를 하는데 사실 뭐 합격하고 지원하고 해서는 지원할 때는 AA12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원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는 사실 여기는 뭐 합격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 지원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지원해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A 학생은 총점이 194.3이고 그 다음 194.8이라고 했을 때 점수로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면접이 이 학생이 훨씬 더 높죠? 점수는 이 학생이 더 높은데 점수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점 제도에서 그 다음에 면접이 36점, 38점인데 이 학생이 오히려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제 당락은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이 서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요건 이걸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교사 추천서는 이제 학교에서 써주는 거 그거는 고양외고랑 과천외고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역별 글자수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외고는 다 1500자입니다. 1500자 이내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영역 자체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 다음에 인성 영역 이런 식으로 해요. 독서활동 이렇게 하는데 다 글자수는 지정을 안 하는데 안양외고만 글자수를 지정을 해요. 자기주도,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여기에서만 1100자 그리고 인성 영역에서 400자 다른 학교는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1500자 이내 이렇게 해서 국제고와 이제 외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국제고랑 외고는 수시에는 잘 그렇게 변화를 못했어요. 수시를 잘 못해서 이제 지원이 조금씩 적을 수 있어요. 경쟁률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학교 때 이제 영어 대신이 뭘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부에서는.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어떻게든 더 잘 뽑으려고 면접 방향을 바꾸긴 해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좀 더 중시해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학교별 특징은 이효연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박수로 다시 한번. 네, 치우신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우선은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학교 외고 국제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를 설명해드리고 주요 자사고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드릴 건데 참고로 핸드아웃에도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외부에 공개를 할 때 자기 학교의 장점만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점만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알려진 단점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핸드아웃에도 없는 내용들이 많고 PT에도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혹가다 핸드아웃 외부로 늘 유출이 되시고요. 많이 가져가시고 PT도 사진을 찍어서 많이 가져가시다 보니까 너무 저희 학원만의 내용이 많이 유출이 되는 것 같아서 PT에도 많이 안 실어둔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필요하시면 특히 관심이 있으신 학교시면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들으실 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 내용이 거의 모든 전형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서류, 2차 면접, 그 다음에 면접에서 자소서, 이 내용, 자소서 글자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만 주의해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비중과 수시 비중으로 대학 합격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학교는 수시로 많이 갔고 이 학교는 정시로 많이 갔고 그러면 수시 많이 가는 학교가 좋은 게 맞습니다. 그 정시로밖에 못 간 학교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학교를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들으실 때는 뭘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본인의 아이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문과계열이 맞는지 국제계열이 맞는지 위치안이 맞는지 위치안이 더 특화된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계열이 특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성향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경기예고입니다. 매년 저희 광명시에서는 10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경기예고에 합격하는데요.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합격률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 합격이거든요. 서울대 23명, 연세대 50명, 고려대 60명, 경기예고가 보통 300명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몇 명이죠? 한 130명 정도밖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연고대만 적어놔서 그렇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통틀어서 서성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외대, 그다음에 시립대를 해서 중경외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경기예고는 서성한만 100명 정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360명 중에 90% 이상이 한양대 이상을 합격하게 됩니다. 경기예고의 특징은 일반반이 있고 국제반이 따로 있어요. 그럼 국제반은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외고는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아시죠? 1억과 뭐 중국어과 이렇게. 근데 제일 높은 과가 모든 외고를 통틀어서 모든 외고가 영어과가 제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에서 합격한 학생들끼리 다시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만든 시험, 영어 시험이겠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국제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반은 매년 40명 정도만 꾸려지는데요. 이 40명은 말 그대로 1학년 때부터 무조건 국외대학, 해외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능 준비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버드부터 옥스퍼드까지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40명 전원이 무조건 합격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학 합격도 1인당 한 개 대학 합격하지 않습니다. 경기예고 국제반은 보통 1인당 3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고 국제반 40명 중에 3명 중에 1명 꼴은 아이비리그 아시죠?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런 쪽으로 다 합격이 되고 영국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영국 대학에서 원래 저희는 뭐 미국 대학 유명한 데만 지원을 하는데 영국 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우리 옥스퍼드나 이런 쪽에서 경기예고에 얘기를 해요. 우리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좋은 애들 빼가는 정도로 지금 국제반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과를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시험도 봐야 되니까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예고 수시 80%입니다. 나라가 전형을 바꾸자마자 경기예고도 준비를 엄청 하게 된 거죠. 전형 자체를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전형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시켜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 경력들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학을 좀 관심 있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 들어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나라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진 경력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대회에 참가했고 상을 탔고 이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교가 대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경기예고는. 그래서 수시 80% 이상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보시면 AA21도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1등인데 올 1이 뜨지 않았는데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거는 그냥 사례가 아니라 지금 제가 외고반에 저희 학생 중에 이제 경기 외고 학생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등급이 몇이었니?
물어봤을 때 저희 반 아이 학생 등급이거든요. A의 2일이. 근데 A의 1인데도 합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들어봤더니 A의 2도 많더라는 거죠. 네, 5일이 아니어도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면접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외고 면접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무난하고 좋아하는 책, 경험 이 정도만 준비를 시켜주시면 특히 경기외고는 안 되는데요. 경기외고가 좀 어려운 게 다른 외고 같은 경우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질문을 하거나 무슨 영역 질문하거나 하는데 경기외고는 그게 없어요. 그냥 100% 자기소개서 내용을 통틀어서 질문을 매년 다르게 막 예측할 수 없게 풀어도 도움이 안 되게 이렇게 면접 내용이 매년 어렵게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외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되시면 무조건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한 학원에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팀을 꾸려요. 안양외고 몇 명, 경기외고 몇 명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경기외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경기외고끼리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기외고는 너무 기출문제도 특이하고 봐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고 아이들 딱 면접 보고 딱 나오면 다 그런대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뭐 다른 학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외고를 준비하실 거면 아무래도 나중에 자소서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실 때도 경기외고 친구들끼리 팀을 이뤄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접 기출 같은 것도 뭐 핸드아웃에 들어있긴 한데요. 너무 기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저희 광명시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교죠. 보통은 한 30명 정도 이상이 지금 합격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35명이 지금 합격해서 안양외고에 다니고 있는데요. 안양외고 실적은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안양외고도 서성한 100명 이상의 입학이 100명 이상 입학을 하게 되는데 좀 주의하실 건 이 실적은 안양외고가 이과가 개설되었을 때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 이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분명히 줄어들 거고요. 안양외고는 이과가 있었어요. 몰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알면서 약간 봐준 거죠.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의치양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약간 봐주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양외고만 봐줄 수 없잖아요. 다른 학교는 이미 다 폐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양외고도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고 현재 3학년, 안양외고 3학년부터는 왜 이과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번 연도에 실적을 보셔야 아, 이 안양외고가 진짜 괜찮은 거구나. 아니면 얘네도 똑같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경기외고 다음으로 실적이 좋고 안양외고 약간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외고가 수학, 과학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안양외고는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시험 나는 경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안양외고는 아예 학교에서 딱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수학 같은 게 부교재가 주어져요. 되게 두꺼운 교재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교재에 어머님들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블랙라벨,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블랙라벨부터 위로 쭉 간다고 보시거든요. 블랙라벨 되게 높은 수준의 교재인데 블랙라벨부터 위로 있는 교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에서만 시험이 나와요. 그럼 좋은 거 같잖아요. 어차피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대신에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질문에도 받아주지 않고요. 선생님이 답안과 풀이를 제공하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팀을 이뤄서 알아서 공부해서 답을 내서 풀이를 내서 시험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양외고는 일주일에 한 번 수학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학시험에 중간기말이 합쳐져서 100점 만점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안양외고가 제가 같은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 너 되게 많이 잤다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수학시험이랑 과학시험이 일주일에 한 번 시행이 되거든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안양외고 가르치니까 그 부교재 풀이도 없는 부교재를 같이 열심히 풀어서 제가 풀이를 제공하고 같이 이제 왜냐면 또 아이들이 안양외고 수행평가는 단답형이 아니거든요. 100% 서술형이에요. 그 풀이를 모르면 빵점 맞는 거예요. 답만 쓰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안양외고를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고 중에서 제일 많으실 거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과가 사라졌지만 학교 자체는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양외고는 기숙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10시에 집에 와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죠. 그 시간이 사실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보다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외고 빼고 나머지 모든 외고보다 실적이 좋은 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시킨다는 거고 실제로 아침에 학교 가서 밤 10시에 나오기 전까지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양이고도 수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애가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히 끝나고 막 전화로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저는 문과가 확실하시면 안양이고 쓰시라고 얘기해요. 물론 경기역을 먼저 추천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딱 내신이 올인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양예고가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준비를 많이 시켜줄 겁니다. 대신에 안양예고를 생각하신다면 수학 선행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냥 본인 과정에서는 절대 내신도 딸 수가 없고 내신 8등급이 학생부 종합전을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학과 선행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안양예고는 매년 유형이 다르게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모든 지원자한테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만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리고 봤더니 올해는 학습 계획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매년 다른 유형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단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유형의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4년에서 5년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기예고를 안양을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나머지 외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과천예고가 이제 저렇게 비중이 들어갑니다. 서울대 11명은 좀 적은 편인데 하시겠지만 연구대가 40명 이렇게 떴으면 서성하는 무조건 70명 이상입니다. 네, 연구대 한 2배 정도가 서성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여기에는 외고들은 연구대 말고도 중경외신, 특히 외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쪽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100명 이상씩 중경외신에 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과천예고 보시는 것처럼 A의 2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을 하셔야 돼요. 대신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보실 게 여기 성남예고랑 수원예고인데요. 성남과 수원이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유일한 공립입니다. 공립이라는 거는 등록금이 싸겠죠. 등록금이 싸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예고에 비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성남예고가 공립인데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 1, 2등급이 전교생의 81%가 수능 1, 2등급을 맞아버려요. 그 얘기는 서울대는 적게 갈 수 있지만 1,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신은 엄청나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남예고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수능 1, 2등급이 전교생의 81%라고 하면 많은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자사고, 전국 자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 통틀어 전국 20등 안에 드는 순위입니다. 성남예고가 공립이라서 다른 경기나 안양예고보다 좀 쉽게 갈 수 있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수원예고도 공립이라서 많이 갑니다. 특히 수원예고는 조금 조심하실 게 우선 면접이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모든 과마다 면접 내용이 다르고 문항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형이 발표되시면 바로 내 아이가 지원한 과가 발표한 문항수, 시간수, 내용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실 겁니다. 특히 수원예고 같은 경우는 더 특이한 게 이렇게 되게 좋은 인재를 뽑아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면접 세분화해서 자세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외고보다 내신 시험 진도가 좀 느려요. 네. 그러니까 외고는 빨리빨리 빼주고 3학년 때 그냥 올 수능 준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원예고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고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3학년 1학기가 돼서야 전과정이 끝나요. 이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끝나야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원예고 이렇게 가시면 가면 안 될 것 같으시지만 그래서 저희 수원예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을 그렇게 가고 본인은 빨리 과정을 빼는 거예요. 약간 고생하겠죠. 평소에는 빨리빨리 빼다가 내신 준비 따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내신 진도가 느리니까 시험은 쉽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은 100% 모의고사 출제, 그러니까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약간 특이하죠. 저는 되게 싫어하는 학교인데 수학 선생님으로는 되게 불편한 학교거든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야 돼서 그래서 수학이 조금 비중이 있고 내용이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양예고인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고양예고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산 지역에서 웬만하면 다 뽑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그래도 고양예고에 대한 내용은 이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핸드아웃에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많이 가는 게 김포외고인데 김포외고가 점점 서울대 입학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김포외고가 원래는 유명했던 이유가 이과가 개설이 됐었고 이과반이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과반이 폐지가 된 이후로는 문과반에 너무 준비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동안. 이과에만 너무 치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도 하락되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학생들을 보시면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나 내신 준비가 그냥 보통 강명시 일반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어떤 내용을 공부시켜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포외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너무 힘든데도 주말마다 얘네들 기숙사하잖아요. 주말에 나오면 사실 학원 오기 싫거든요. 다 학원 다닙니다.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걸 충족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외고니까 문과 계열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기과 외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약간 저희가 원래는 이제 1, 2, 3, 4등급제였다가 A, B, C 절대 등급으로 바뀌면서 면접의 비중이 커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 면접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외고가 이제 올해부터겠죠. 외고 입학처에서 다 발표하는 내용은 자기주도학습, 독서, 인성 이런 거 다 똑같지만 특히 인성 영역에서 영역을 더 세분화해서 자소서를 쓸수록 유리하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교육 계열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5가지 영역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그다음에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약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어필할수록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인성이 어땠고 봉사활동 어떻고 독서 많이 했고 지금까지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이 5가지 영역을 자세하게 쓸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 더 세분화해서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외고하고 자사고는 아예 자소서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외고는 어차피 영어 점수만 뽑기 때문에 자소서도 막 너무 막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보다 인성 영역, 독서 영역, 봉사활동 영역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봉사활동은 반드시 봉사활동 전에는 자기 태도나 가치관과 생각이 이랬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나니 나의 태도와 가치관과 뭐 생각이 어떻게 변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거의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봉사활동 시키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봉사활동 갔다 오잖아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땠어? 네가 봉사활동 갔다 오니까 뭘 느꼈어? 이런 부모님 외에는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멘토링을 하셔서 2학년 때부터, 외고는 2학년 때부터 내신 들어가니까 2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사고인데요. 내용이 똑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시 특징도 외고 국제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사고 인원 변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학을 잘 보내니까. 네, 대학을 너무 잘 보내니까 당연히 외고 가려고 했던 애들이 자사고 가볼까? 이런 식으로 자사고 넘어가고 과고 가려던 애들도 과고를 가니까 뭐 의치와는 약간 좀 못 가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제한들이 있으니까 자사고로 빠지고 이래서 자사고 인원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자사고의 어떤 그 과목 비중인데요. 이건 핸드아웃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올해 보내실 거면 올해 발표된 전형을 확인하셔서 보내시면 되실 거고요. 여기서 지금 1학년, 2학년 어머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외고 국제고는 2학년 내신부터 들어가는데 자사고는 1학년 내신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학년 때부터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과목을 빨리 확인하셔서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수업 비중이 높은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핸드아웃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3학년 1학기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로 하늘고 같은 경우는 3학 2학기 중간고사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각 학교 전형 발표되실 거거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어젠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입학처를 찾아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이한 점을 조금 보실게요. 우선은 외대부고죠. 용인 외대부고. 국제과정
지원자, 국제과에 지원하는 학생만 성취도 한계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국제과에 들어갈 수 있는 광명시에서 국제과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천하늘고 한계 성취도를 한 단위 높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A, B 11 올렸어요. 그럼 B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A로. 그럼 당연히 뭐를 쓰셔야겠죠? 어떤 걸 올리실까요? 그쵸.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 학기와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 과목을 올려야겠죠. 그게 B라면. 네, 그래서 한 개를 놀려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뭘 제외하실까요? 우선 점수가 제일 낮은 거 제외하실 거고요. 네, 비슷하면 B인데 수학 이런 거에서 빨리 제외하셔야 돼요. 하나고는 수학 많이 보거든요. 하셔야 되고, 현대청구는 가장 낮은 과목 한 개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올 A야. 올 A가 되게 되면 이건 제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청구는 그냥 한 개를 없애요. 학교에서. 난 올 A인데 뭘 없애? 학교가 알아서 반영 비율이 제일 낮은 학기에 낮은 과목을 없애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이점을 조금 생각하시면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 외대부고나 하늘고나 하남 같은 경우 이렇게 제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가 C가 있었어요. 그럼 됐네. C를 B로 올리면 되겠죠? 네. 자사고는 B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 자체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올 A여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1차 합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B가 있는 학생만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B 하나 정도 혹은 두 개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우선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용 다 똑같고요. 면접 평가로 이어지는 거. 주요 내용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인 외대부고는 과학고보다 거의 윗단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 3위권 정도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서울대 79명, 연고대 160명 위치한 75명인데요. 좀 떨어진 겁니다. 보통은 서울대를 한 90명 정도 이상 보냈었는데 약간 떨어진 거고, 진짜 이렇게 보면 별론데 라고 보실 것 같지만 전교세계 99.6% 이상을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도 국제반이 있어요. 용인외대부는 3개를 지원을 하실 거거든요. 국제반, 자연계, 인문계. 국제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따로 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 보진 않아요. 면접도 보지만 영어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인외대부고 국제반이 제일 많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외국 대학을 생각하시면 용인외대부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건 워낙 유명해서 용인외대부 1인 1학기, 1인 1체로 한 사람당 무조건 악기안을 다 합니다. 악기는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대신에 학교도 그만큼 자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보통은 외대부가 1,300만 원 정도, 1년에 1,3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는데요. 나는 1,300만 원 내도 학교가 나한테는 1,300만 원 이상의 값어치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력이 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되시고요. 외대부의 장점은 이거예요. 프로젝트 수업.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보통은 한 30명 정도 팀을 이루고 교수진과 함께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교수진이랑 같이 실시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내겠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인문계든. 그게 대학이나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되면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얘는 괜찮네 라고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팀을 5, 6명 짜지 않아요.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교생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학생 중심 선택 수업인데요.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본인 시간도 본인이 씁니다. 학교 짜주지 않아요. 국어 하고 싶으면 국어 더 많이 하고 수학 하고 싶으면 수학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고요. 더 유명한 건 이 방과 수업이에요. 이 방과 수업이 왜 유명하냐면 사실은 여기 외대국어를 들어가시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로 들어가시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생이 고3 과정까지 선행을 다 마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선행이 좀 느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과후에서 하게 되는 거죠. 방과후도 본인이 선택하는데 보통은 이런 반을 선택을 많이 해요. 미적은 특강, 기백 특강, 선행반을 선택하고요. 난 기백까지 다 끝내고 왔어.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이 방과후 수업에서 수능 준비를 끝내버립니다. 방과후 수업 자체가 수능 대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강사진과 강사도 그냥 일반 고교 교사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강사진이 프로젝트
수업 같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1학 1, 2학년 때 준비를 다 시켜버리고 학생들도 늦어도 2학년 1학기까지는 수능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1년 정도는 진짜 더 완벽한 수능 대비 준비를 인해서 이런 실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드실 거고요. 웬만하면 용인 외대부를 생각하고 계시는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아이와 함께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학교를 견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소서에도 좋고요. 두 번째 하나고등학교인데요.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은행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만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학교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이가 능력이 좀 되면 1, 2학년 때 아예 전학을 가시거나 그 주소지를 옮기셔서 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실제 하나고등학교가 유명해진 이유가 몇 년 전에 입학비리 사건이었죠. 입학비리 사건 때문에 이제 자사고를 취소하겠다. 너네 자사가 안 돼. 막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찰나에 서울대 1차 발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고가 1차에서 80명 정도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없앨 수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입학 비리 사건 속 들어가고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치한 계열 70명, 수시 97%입니다. 하나고에 관심 있으시면 하나고는 책도 있어요. 하나고등학교에 관련된 책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냥 뭐 1인 2기라는 게 음악 하나, 미술 하나. 예체능 활동을 무조건 3년 동안 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교과별로 등급별로 이제 교실 움직이면서 가고요. 학년 없습니다. 1, 2, 3학년 내용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수업하게 되고 하나 인증제라고 해서 독서, 봉사, 외국어 그다음 1인 2기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해야 졸업을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건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나은행 혹시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이를 좀 더 공부시키셔서 어쨌든 우선은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외대부고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게 아시겠지만 상상고랑 민사고인데요. 사실 상상고가 유일하게 재단이 없어요. 개인이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사고가 워낙 많이 생기니까 상상고의 비율, 그 합격률도 그렇고 왜냐면 좋은 애들이 안 가니까 합격률도 그렇고 약간 막 인기도 막 쫙쫙 떨어지고 입학 실적 쫙쫙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고 죽어가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3년 전에 갑자기 의치안을 100명 이상의 의치안 계열을 보내버린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다시 역시 상상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좋은 아이들이 이제 다시 몰리기 시작하면서 최근 실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중복 지원이긴 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상상고등학교 이과로 유명한 건 아시죠? 그래서 정석의 그 사람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합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상상고등학교는 특히 조금 특이한 게 뭐 학교 자체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재정도 사실 없어요. 재정이 없고 개인이 설립했고 오로지 학생의 학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치고는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합격 실적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특별히 생각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상상고등학교랑 민사고는 면접이 좀 특이합니다. 특히 상상고는 우선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개별 면접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이에요. 근데 상상고는 1인당 4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면접이 또 딱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토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조를 이뤄서 6명 딱 모아놓고 주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제도 여학생 조와 남학생 조에게 다른 주제 줍니다. 여학생들 조한테는 뭐 진화론이랑 순환론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아니면 그 연도에 이슈되는 국제 정치, 뭐 국제 어떤 문제를 딱 이슈를 두고 너네끼리 토론해봐. 그걸 지켜보는 토론 면접. 두 번째 개별 면접인데요. 개별 면접 질문이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공통 문화. 이 부분은 이제 학습 계획, 뭐 너의 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개별 질문에서는 독서나 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는데 상상고의 질문 그 면접으로 제일 유명한 거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아주 중학생들이니까 면접이 막 대학교처럼 어렵지 않아요. 네가 좋아하는 책이 뭐니? 그럼 왜 좋아하니? 그럼 저는 이런 책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면접관이 겨우 그 정도 이유 가지고 그 책을 좋아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압박 면접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압박했을 때 얘가 이렇게 놀라냐 아니면 더 창의적으로 더 많은 거를 기죽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압박 면접 유명한데 면접 부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상산고가 의찬을 너무 많이 보낸 걸로 유명했다 보니까 사실 상산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의찬이 아니거든요. 수학과 영재 이쪽이라서 학교 자체에서 지금 발표하기로는 우리 너무 의찬 많이 보내는 걸 유명해지는 게 싫다. 그래서 순수 과학 분야에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더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종합전형이든 어떤 학교적인 준비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사고인데요. 원래는 파스텔러 재단 때문에 공짜로 다녔다가 재단이 많이 힘을 잃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학교거든요.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많이 비싸죠? 그래서 들어가면 한 반에 한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못 견디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합격 실적은 이렇고요.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안 되시는 게 다른 학교는 360명 정도가 정원인데 민사고는 140명밖에 안 됩니다. 한 학년이. 140명 중에 70명 연구대 간 거고 나머지가 외국 대학에 간 건데 민사고는 140명 중에 90명이 일반반이고 50명이 국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90명 중에 70명이 연구대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뭐 서성한 카이스트, 호스텔 뭐 이런 데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반 40명이 이제 외국 대학에 가는데 마찬가지 이 외국 대학 이름 있는 대학 아니거든요. 아이비리그 쪽으로 다 가고 실제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외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MIT 공대나 영국에서도 유명한 MIT 계열의 그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학기, 방학 때 안 나와요. 방학 때 공부하고요. 수업도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캠프를 통해서 캠프 안에서 과학실험, 수학실험 이런 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시켜주고요. 특이하게 그 교복 아시죠? 한복 입고 다니는 거. 그래서 네, 민족 유품제라고 해서 이 6개를 꼭 인증돼야 졸업이 가능한데 특이한 건 독서, 외국어, 공사 이런 거 다른 거랑 똑같은데 한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취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서양 고전을 이해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민사고 가장 큰 특징은 교과 면접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면접에는 교과 면접 볼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제한을 했어요. 근데 민사고한테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 너네가 나라에서 제한을 하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만 질문을 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 이러고서는 교과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 교과 면접이 어떻게 실시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랑 인성 이 4가지 영역으로 구별이 되실 거고요. 교실이 4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국어 교실, 수학 교실, 영어 교실, 그다음에 탐구랑 인성 교실을 학생들이 돌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실마다 2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모든 교과 내용 질문은 중학교 과정에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겠죠. 뭐 이런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해 이런 내용 안 물어보거든요. 예, 아주 웬만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선행을 하셔야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교과 문제 80분 하고 나면 체력 검사 들어갑니다. 남학생은 4kg, 여학생은 3.6kg로 30분 안에 뛰어야 되고요. 그럼 30분 넘어가면 감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점이라도 감점되면 사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거거든요. 저는 민사고 지금 준비한 친구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2명 정도가 있었는데 밤에 체력 검사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운동장도 떴어요. 시간 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근데 입학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력 검사 무시하면 안 된다고. 30분 안에 못 들어온 학생들도 꽤 많대요. 그래서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 자체가 2, 3학년은 영어로 진행될 수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과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문이과 상관없이 준비를 하셔야 면접에서 통과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민사고는 예를 들면 이제 면접에서 다 붙었어요. 근데 커트라인 딱 걸린 학생들이 6명이죠. 근데 나는 한 명밖에 못 뽑아요. 그럼 이 6명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뽑냐? 6명 딱 놓고 16명의 교사가 들어갑니다. 16명 앞에서 6명끼리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지가 주어지고 토론해 이거죠. 토론 제일 잘하는 한 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자사고랑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있어요. 약간 어떤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 뽑겠다는 거죠. 민사고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통합 전형 약자 필요 없다. 그냥 똑똑한 애들 뽑겠다는 거죠. 100% 일반 전형으로 실시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합격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통합 전형이 아니라 100% 일반 전형이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나머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하늘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요. 일반 전형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안 하는데 최근에 일반 전형이 조금씩 늘면서 실제로 합격률이 높고요. 광명시에서도 알게 모르게 매년 2~3명 이상이 하늘고에 합격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하늘고가 재단이 워낙 좋고 공항공사랑 그 인천시에서 계속 그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시 준비도 굉장히 좋고 서울대 15명에 최근에는 카이스트 포스텍 그 합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작년 기준이죠. 작년 자사고 학생들 학부모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학생에서 학부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학교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남 북예고가 그 다음으로 관심이 있으신 학교인데 물론 이 부분은 북예고는 국제반과 일반반이 있는데 일반반 같은 경우는 남학생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예고가 왜 떴냐면 국제반이 너무 좋은 실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천하인들 엄청 떴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학생 남학생들도 엄청 가려고 많이 했고 많이도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죠. 왜냐면 국제반이 너무 이뤄주다 보니까 일반반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가도 사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신을 빼도 되거든요. 1학년 다 끝내도 돼요. 근데 북일고는 그냥 광명시 고등학교 이과반이랑 비슷하게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북일고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저희 학원에서 북일고 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학원으로. 네, 한 달에 한 번만 수강료 그냥 다 내겠다. 상관없다. 자기 이틀이라도 공부 시켜달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학교 자체에서 준비를 조금 덜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부리고 와가지고 지금 2학년인데 그 친구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라 이과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과 계열에 있어서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학생들 세대는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고등학교보다 합격률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남학생을 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즘 뜬 학교죠. 현대초롱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위치안이 50명인데요. 이렇게 보면 또 별로인 것 같지만 현대초롱고 170명이 정원입니다. 170명 중에 서울대 35, 위치안 50. 그리고 약간 정시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현대초롱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수시제대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특히 좋은 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막 매년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현대초롱고가 정주영 회장 그 재단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매년 26억 원이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사고 중에 등록금이 제일 싼 얘네가 900만 원 정도, 매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매년 내가 900만 원 내면 학교는 나한테 1,3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들어오는 거죠. 4명 중에 1명꼴로는 전액장학금이 지급되고요. 3명 중에 1명꼴로는 일부 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현대초롱고 자체는 아예 의치안을 좀 미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의치안을 준비시켜주고 이과 계열 우리는 그냥 의치안 보내는 학교야라고 본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의치안을 약간 밀어준 학교이기 때문에 이 계열을 생각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현대초롱고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제가 3년 전에 이걸 하고 나서 어머니가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어느 학교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초롱고를 현대초롱고 보내시라고. 근데 그때 당시 이름이 없었거든요.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울산에 있잖아요. 너무 머니까 우선은 다른 학교 보내셨는데 그 부모님이 나중에 엄청 후회하셨어요. 보낼 걸 그랬다고. 네, 지금은 그 3년 전보다 경쟁률이 엄청 올라서 사실은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현대초롱고는 지금 자사고에서 5등 안에 드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약간 이과 계열로 유명한 게 포항제철고랑 광양제철고예요. 둘 다 포스텍에서 지원합니다. 포항제철고는 포스코에서 매년 50억. 그 다음에 광양제철고는 똑같이 포스코인데 포스코에서 매년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돈이 많다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만큼 준비도 많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전원에게 준비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특히 이과 계열에서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포항제철고는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성적만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가 좀 예쁘고 좋으면 좋죠.
고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외국같이 생겼어요. 학교가 건물이 너무 예쁘고 녹지에 저는 가끔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얘네가 거기 옆에 있거든요. 호스텔 옆에 같이 붙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그냥 뭐 집에 잘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어차피 멀고 뭐 학교도 좋고 집도 더 좋다고 얘기하죠. 집보다 기숙사가 약간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천고도 이제 저희 쪽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김천고 참고로 남고고요. 김천고가 혹시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부총리 뭐 이런 분들 약간 정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김천고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재단에서는 재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그냥 고등학교가 재단이에요. 근데 고등학교가 땅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땅값이 매년 올라서 돈이 많고 더 중요한 건 김천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후원금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근데 그 후원금이 1, 2억대가 아니에요. 보통은 40억, 50억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고치고는 굉장히 좋고 실적으로 포항제초고가 서울대 29명, 올해 광양제초고가 서울대 15명, 김천고가 서울대 10명인데 세 개 다 수시 90% 이상의 배출입니다. 좀 멀지만 현대청원, 포항제초, 광양제초, 김천고도 생각을 좀 하셔서 너무 여기 두 개만 저희 광명시에 취직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멀리 보내셔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조금 더 특히 이과계를 지나가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광역자사고는 아시다시피 안산 동산고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내용 다 똑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폐지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경기도에서 대신 인원수랑 등록금 제한을 하되 자사고 살려줄게라고 해서 자사고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겁니다. 너무 자사고 폐지 때문에 인기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서울대 많이 보내고요. 수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전원 기숙사 제도가 아닌 게 좀 불편하죠. 통학하거나 자취를 하셔야 되고요. 뭐 수시체제 강화 이런 거는 생각보다 동산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볼 때 거의 알거든요. 자사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산고를 많이 보내고 물론 AA, BB 이렇게만 보지만 표준 자사고 같은 경우는 AA여도 설산중 AA냐 저 멀리 있는 좀 더 내신 시험이 쉬운 중학교의 AA냐를 표준 편차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사고에서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설산중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설산중 AA를 뽑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AA는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게 동산고입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예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일반고보다는 광명시에서 일반고를 가실 바에는 당연히 안산 동산고 우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도 이제 광남주, 광명주, 광명북주 여기에서는 보통 한 해 5명 이상이 동산고에 진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제외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자사고 준비하는 지원 시기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야겠죠. 내신 1학년 때부터 들어가니까 이런 거 한다고 다 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영재고 과학고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시고 참고로 과학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재고를 같이 준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영재고를 한 번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학고 준비가 더 수월하거든요. 외고 자사고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별히 자소서는 아까 외고, 국제고는 인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사고는 달라요. 자사고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특히 현대청운은 정주영 회장에 관련된 뭐 책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책 다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살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너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니? 이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정주영 회장님의 책을 다 읽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 설립 목적에 관련된 자소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저희는 2학년 여름방학 때 1차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면 3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2차로 거의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약간 내신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3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때 그냥 진짜 마무리만 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준비해주냐? 부모님들 준비하셔야겠죠. 2학년 1학기 때 2학년 여름방학 한 번 써봐요. 물론 도움을 받으시고 웬만하면 외부 도움, 학원이나 이런 어떤 팀 모임을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이가 1차로 써왔는데 어머니 놀라세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저는 아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엄청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네, 많은 경험이나 막 보고, 듣고, 읽고, 봉사 다니고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선생님들하고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하고 연습한 친구들이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다 입학처장이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준비한 학생은 다르다. 대답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자소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교구 수학 선행하셔야 됩니다. 외고를 포함해서. 네, 국제고, 외고, 자사고 다 포함해서 선행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선행하시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과 계열 지망을 원하시면 2학년 거까지는 한 번 정도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선행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신에 좋은 건 옛날에는 1등급, 2등급이었으니까 내신에 조금 집중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중1은 A만 맞으면 되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우리 애가 웬만한 90점 넘을 것 같아. 그럼 빨리 현행과 선행을 동시에 같이 가셔야겠죠. 어차피 90점 맞을 거니까. 네, 그래서 현행 과정을 현행을 당연히 준비하셔야겠지만 현행과 수학 선행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담당 선생님, 학원 수학 선생님이든 학교 수학 선생님이든 간에 엄청나게 밀접하게 계속 상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결국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친구들이 들어가서 엄청 힘들어요. 선행을 왜 안 했는지, 왜 안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청 좀 주의 깊게 고민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열 친구, 공학계열 친구 보통 보시면 기배까지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이 꽤 있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너네는 뭐 선행 어떻게 시키는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도 있습니다. 대신에 사실은 그동안 외부적으로 저희 뭐 특목고만이 있어요. 이 정도 선행하는 반이 있어요 라고 외부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너무 막 선행을 시켜달라고 쪼르실까봐 내부적으로만 저희가 얘는 선행을 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 딱 뽑아가지고 실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도 미적분 언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중학교 3학년인데도 더 많은 단계, 미적분 2, 기배 이런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요구가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약간 선행을 빨리 하는 반들이 아마 공개로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모집이 되실 건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반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을 5학년 때부터 맡았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갖고 맡은 거죠. 얘네는 되겠다. 수학적인 머리가 되는구나 하는 친구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맡아서 재밌게 막 놀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들어오기 직전까지 미적분 1까지는 거의 6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더 원하면 미적분 2까지 선행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친구들 반 같은 경우는 거의 특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반이에요.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어쨌든 선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진성각이 문제 없을 정도인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반들이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면 시작이 되시거든요.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 학생은 이런 반에 아예 빨리 나와서 선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담당 선생님이랑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상담 받으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혹시 그래도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특히 학교 본인의 아이의 성향이나 성적을 가지고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상담도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셔서 아니면 오늘 남으셔서 상담 받고 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